두 여자 책방의 박사원. 오아시스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책을 통해서 저희의 살아가는 이야기와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번에 함께 볼 책이 뭐죠? 이번에 함께 볼 책은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이죠. 베스트셀러이기도 한 책인데 그릿이라는 책입니다. IQ와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인 끈기의 힘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그릿이라는 책인데요. 오아시스 님은 이 책을 읽고 어떤 것들을 느끼었나요? 이 책은 자기계발과 성공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봐야 할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신이 하는 일이 평소에 뭐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이 책을 읽고 그릿에 대해서 좀 깊이 알고 실천한다면 분명 눈에 띄는 성공과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그릿의 작가는 어떤 분인가요? 이 그릿의 작가는 엔젤라 더쿼스라는 분입니다. 작가는 경영 컨설팅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데요. 몇 년 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관찰을 해보니까 재능이 우수한 학생이 꼭 성취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 어떤 친구들이 성취도가 높았나 봤더니 결국은 열심히 그리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학생이 성취도가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자 대학원에 진학을 해요. 네,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같은 이제 웨스트 포인트라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어떤 사관생도가 끝까지 훈련해서 살아남는지, 또 스펠링비 대회에서 누가 우승할 것인지, 어떤 세일즈맨이 영업을 잘할 것인지, 즉, 누가 성공하는 사람인지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이것들에 대해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능이 아니라 그런 열정적인 끈기의 힘, 그릿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쉽게 이제 달리기로 말하면 속도를 다루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오래 달리는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초점을 맞췄던 게 어떤 사람들이 이제 목표를 두고 그거를 달성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자기가 어느 음, 정도의 노력을 해야 거기까지 도달을 할 수 있을지, 그 한계에 대한 정도? 그런 음, 거를 이제 깨나가는 음, 관점에 있어서 좀 좋은 책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이제 음, 목표를 높게 잡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끈기를 가지고 해야 되고 어느 정도로 내가 깊이 파고들어야 되고, 그런 정도를 좀 많이 헷갈려 음, 했었던 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데 나한테 재능이 없다.'라고 의심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 책에서 직접적으로 저한테 변화를 줬었던 문장이 한 문장이 있는데요. 그게 인제 음, "실패한 뒤에도 계속 시도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써 음, 있던 문장이었어요. 근데 이 음, 내용을 접하고 나서 제가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시도를 해 보고 많은 음, 태도를 보이는데,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딱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음,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에 도전을 하고 한계를 음, 깨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놓치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음, 대체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음, 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할 것 같은 목표를 품고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을 실행을 하고 알을 깨고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음, 과정에서 비록 지루하고 좌절감을 안기고 심지어 고통스럽다고 해도 절대 음,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을 한다. 그게 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라도 상관이 없이 끈기만 음, 가지고 끝까지 하면 결국에는 성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음. 문장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IQ가 높은 편이 아닌데 이 책을 읽으면 예, 그렇게 뭐 머리가 좋지 않아도 끈기를 가고 꾸준히만 하면 무조건 성과를 이룰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기게 되는 책이에요. 네. 뭐 예를 들어 이 그릿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좀 소개를 하자면 뭐 1000번이 넘는 실패를 겪으며 백열 전구를 발명해낸 에디슨, 피겨스케이팅 불모지인 한국에서 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된 김연아, 그 무일푼으로
7번의 사업을 도전하고 실패하며 7.8개 정신으로 세계 최대의 도시락 회사를 만들어낸 스노팍스 김승호 회장. 오랜 무명 생활을 이겨내고 대한민국 최고의 방상인이 된 유재석, 또 많은 실패와 위기를 극복하며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킨 현대그룹의 창업주 정주영. 이런 분들이 바로 그리스의 정신을 갖고 있는 대표적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 작은 네. 하나를 시작해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해 나가며 대단한 성과와 성공을 이룬 분들입니다. 네. 그러면 이 그릿이라는 건 이제 좀 알겠는데 음, 이런 그릿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지 좀 음.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그릿을 기른다는 것은 이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여기 책에서 네 가지를 말하는데, 관심, 연습, 목적, 희망, 이 네 가지예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로 먼저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박사원님은 관심 있는 것을 찾았나요? 저는 굉장히 한 가지에 초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원싱을 음, 가지고 있어야 음, 된다." 음, 저는 딱 한 가지의 원싱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구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음, 있는데 그 음, 문구 브랜드를 끝까지 잘 성공시켜서 세계 음, 1등 브랜드를 음,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관점으로 인제 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음, 책을 읽을 때도 음, 그 딱 한 가지만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음, 중요한 점들을 발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아시스님은 어떤 원싱이 있을까요? 어, 저도 원래는 뭐 원싱이랄 게 딱히 없이 뭐 이것저것 관심을 두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뭐 계속 탐색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뭐 다른 직업도 갖고 뭐 이것저것 취미도 관심사도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저희 집 이제 인테리어 하면서 제가 이제 이 공간을 이제 좀 단정하게 만들고 예쁘게 만드는 것에 이제 관심도 있고 소질도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은 이제 그런 공간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꾸준히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중입니다. 네 맞아요. 네. 오아시스님이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인제 음, 나도 몰랐는데 나한테 그런 소질이 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네, 포인트인 것 같아요. 처음 네, 시작할 때는 되게 작게 시작을 하고 '할 수 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하다 그쵸. 보면서 점점 네,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고 쪼끔 그쵸. 더 알려고 그쵸. 하는 의지도 생기고 네, 그러면서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쵸. 그 박사님도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냥 그 무작정 어떤 걸 팔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책도 좋아하고 하니까 이제 문구도 좋아하고 하니까 이제 플래그라는 것을 이제 그런 걸 하나를 발견을 해서 그게 지금은 이제 다양한 상품으로 확장이 됐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 작은 관심사 하나부터 이제 발견을 하고 예, 그런 거 자체가 일단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네.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맞아요. 그게 끈기고 그리신 것 같아요. 제프 베조스도 이제 원래 뭐 고액 연봉을 받는 맨해튼 금융가에 있었는데 그곳을 떠나서 이제 아마존을 음. 창업을 했고 알리바바의 마인드 영어 강사와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이제 음. 그렇게 알리바바를 창업했고 음. 현재 정주영 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평소 내가 무슨 생각에 자주 빠지는지 음. 나는 뭐를 할 때 즐거운지 그 내 음.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것저것 도전해보고, 또 실패해보고, 시도해보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릿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 두 번째는 연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최우수 바이올리니스트들은 그 최고 수준의 전문 기량을 갖추기까지 뭐 10년간 1만 시간을 연습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양적 연습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 탁월함을 위해서는 의식적인 연습, 즉 질적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잘하는 부분보다는 뚜렷한 약점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부족한 부분이 무의식적으로 자신감으로 바뀔 때까지 끈질기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범한 노력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숙달된 눈부신 기량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음. 네, 저도 이 구절을 읽을 때 딱 생각이 음, 났었던 게 여기에서 이제 저한테 와닿았었던 문장은 "성공은 시간이 아니라 횟수에 음, 기반한다."라는 그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1만 시간의 음, 법칙이라는 내용을 말하면서 이 음, 저자도 음, 중요한 거는 1만 시간의 연습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음, 의식적인 연습 그리고 음, 몇 번의 횟수를 도전을 했느냐. 약간 요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바이올리니스트를 예를 들면서 똑같은 연습 음, 시간을 주어졌을 때 그 시간 음, 동안 얼마나 더 많이 시도하고 얼마나 더 여러 번 개선을 해 나가면서 집약적으로 연습을 했는가가 이제 네, 결과를 많이 좌지우지한다라고 네. 이야기했던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그 탁월함을 위해서는 이제 양적 연습도 중요하지만 질적 연습, 음. 이제 이 부족한 부분에 이 뚜렷한 약점을 개선하는 연습, 그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높은 목적 의식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죠. 이제 그건 어떤 네. 것을 의미하죠? 여기에서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높은 목적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미를 생각을 해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목표를 세울 때도 굉장히 일반적이고 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조금 음, '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지.'라는 그런 타협적인 모습으로 목표를 세우는데 이 그쵸. 책에서는 네,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그쵸. 지향적으로 하려면 어떤 것들을 음, 해야 되는지 기존과는 음,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노력을 네. 하면서 특별한. 예 네, 특별한 노력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이 행동이 실제적으로 타인에게도 유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는 노력을 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그래서, 여기에서 나아가서 제가 좀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음, "절대 그라운드를 떠나지 말 네, 것"이라는 구절이에요. 네, 이 문장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그릿을 가장 잘 표현한 문장이 아닐까 싶어요. 포기하지 네. 않는 자세를 딱 명확하게 결정해 주는 문장인 것 같고 음, 절대 그 그라운드를 떠나지 말 것. 이 티치포 아메리카를 줄여서 TFA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음, 심리학 실험 결과에서도 네, 상황을 개선시킬 방법을 계속 찾는다면 마침내 그것을 발견할 확률이 높다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음,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음, 말을 남긴 헨리 포드의 말처럼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만 하지 않고 빠르던 느리던 다리를 절던 뭐 굴러가건 간에 그 네, 그라운드를 떠나지만 않으면 네, 결국에는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네, 그릿의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정말, 조금만 불편하거나 이제 어려운 상황이 와도 바로 현실과 타협하려고 하잖아요. 음. 아, 역시나 이건 안 돼. 아, 이건 여기까지인가 봐. 뭐 이렇게. 아, 이거는 그냥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포기하곤 하는데, 절대 그라운드를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라는 이제 그 정신을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책에 보면 이제 그릿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표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낮게 나왔다고 이제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앞서 저희가 소개한 그 네 가지 자기신이 관심 있는 일, 질적 연습, 높은 목적 의식, 그 7.8기의 정신과 희망, 이 네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면 누구나 그릿의 힘을 키울 수 있어요. 저도 되게 쉽게 도전하고 포기했던 사람인데, 이제, 작은 하나를 꾸준히 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룬 것들이 참 많아요. 뭐 매일 꾸준히 달려서 마라톤을 해낸 것도 있고, 꾸준히 책을 읽어서 100일 동안 100권의 독서를 성공했던 것도 있고, 꾸준히 글을 써서 이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성장시킨 것,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작은 하나를 꾸준하게 하는 것에 힘을 믿어보세요. 그것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릿의 힘을 키워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무엇이든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오아시스 님이 하셨던 것 중에 저는 굉장히 놀랐었던 거는 그 음,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단시간에 성장을 음, 시켰잖아요. 네네네. 네. 그게 굉장히 저 놀랐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그렇게 음, 한 몇 달 한 두세 달 내로 거의 1,000 맞아요. 명대에서 뭐 10,000명 그리고 맞아요. 50,000명 이렇게 성장시키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예, 올해 2월에 2,000명대였는데 지금은 11월이 됐죠. 지금 5만 3천 명이 음. 됐으니까 단기간에 많이 성장한 편이죠. 이것도 음. 제가 이제 매일 하루에 하나의 피드를 이제 올린 거. 예, 음. 그렇게 결국 이제 이것도 그릿이에요. 저도 음. 그 정신 하나만 믿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저도 이 책을 읽기 몇 달 전에는 목표는 저 위에 있는데 닿지 않아서 좀 낙담을 하고 '재능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 책을 읽고 지금 한 5번 정도 그리 책을 음, 읽었어요. 근데 네. 읽고 나니까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될지도 좀 명확하게 보이고 어떤 음, 걸 매일 하면서 좀 내 한계를 깨 나가야 할지 그런 음, 것도 목표가 좀 생겨서 음, 오늘은 뭘 더 할 수 있을지 자꾸 생각하게 되고 목표한 음, 날짜까지 몇 번의 시도를 더 할 수 있을지라는 것도 계산을 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좀 성장을 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박사님도 이제 100일 100건 시작했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지금 그것도 절반 정도 왔죠. 예, 그것도 정말 그릿의 힘이 정말 간절히 필요한 일인데요. 네, 예, 맞아요. 오아시스 정말. 님이 성공한 거 보고 '아 저렇게 하면 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네, 한번 따라 해 봤고 했는데 네. 확실히 효과가 엄청 좋아요. 음, 매일 한 권 읽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그 네, 읽으면서 느끼는 뿌듯함과 '아 오늘도 내가 한 권 읽었구나.'라는 그 음, 뿌듯함과 그리고 음, 그 목표 하나를 생각하면서 계속 음, 그와 관련된 책들을 읽어 나가니까 쪼끔 음. 지식도 쌓이고 네, 내일은 확장이 되고, 네 확장이 되고 시야도 확장이 음, 되고 목표도 음, 점점점 올라가고 높아지고, 네 자신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기분과 그러니까 태도가 맞아요. 달라지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몇 가지 책을 뭐 하나의 책을 이제 깊게 읽어라, 음. 읽어야지 더 좋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 다 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단기간 100일 동안 이제 몰입해서 책을 이제 예, 다양한 책을 읽어보고 이제 예, 그 몰입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다음에는 박사님도 성공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는 100일 100권 읽기에 대한 영상 음. 찍어보면 좋겠네요.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둘 다 경험을 해 봤으니 어떤 그러니까 것들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어, 같아요. 다음 책은 요즘 굉장히 핫한 책이죠. 베스트셀러 음, 1 위를 차지하고 있는 책인데 트렌드 네, 코리아 2023을 네, 읽고 소개를 해 보려고 맞아요. 합니다. 네, 연말이면 무조건 어김없이 이제 등장을 하고 항상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이제 내년에는 어떤 키워드가 우리 사회를 이제 주도하게 될지 네,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굉장히 기대되네요. 내년은 또 그냥 토끼해가 아니라 그 네, 검정 어, 토끼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 어떤 의미가 의미를 궁금하네. 네 네, 담고 있을지 한번 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얀 토끼가 아니고.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네, 저희의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